안녕하세요. 경제만담꾼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로 도배되고 있는 뉴스나 정보를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왜 발발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지갑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와 거대한 판의 침묵의 가담자들까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평온하게 봄을 맞이하던 2026년 3월의 어느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삐 하는 이명 소리와 함께 도시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고 이어서 들려온 건 지면을 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단행한 심판의 날 작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국경에서 총싸움 몇 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F-30 스텔스기들이 이란의 방공망을 유령처럼 통과해 핵시설이 밀집한 나탄즈와 포르도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B-21 레이더 폭격기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심장부인 지휘통제실을 초토화했죠. 왜 2026년, 지금 이들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게 된 걸까요? 겉으로는 이란의 샛개발이 명분이지만 그 이면에는 70년을 끌어온 지독한 악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누가 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생존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화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불꽃인지 그 비극의 연대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사실 믿기 힘들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국왕 팔레비는 서고화를 외치며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스라엘과도 비밀리에 정보를 공유하던 핵심 동맹이었어요.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경찰반으로 임명하고 최신 무기를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이란 국민의 분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왕정은 무너지고 반미와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건 신정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이때 발생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주적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이라 부르며 중동에서 몰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지워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이들은 직접 싸우지 않는 그림자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찔렀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시설을 마비시키는 식으로 응수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꽉 막아 경제를 고사시키려 했고 코너에 몰린 이란은 죽더라도 혼자 죽지 않겠다며 핵 농축 속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2025년 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무기 제조가 임박했다는 최종 경고를 날리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현재 목격하는 전쟁의 공식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단순히 과거의 원한 때문에 이토록 거대한 군사작전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이 이면에는 2026년 실물 경제를 뒤흔드는 에너지 패권과 지정학적 재편이라는 더 차갑고 논리적인 설계가 깔려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 시점에 중독에 다시 발을 들였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제 중동 석유는 필요 없다며 짐을 싸던 분위기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미국 땅에서 쏟아져 나오는 셰일가스 덕분에 에너지 자립을 선포하며 중동에서 발을 빼려 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탄소 중립 정책의 과도기 속에서 믿었던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인류의 거대한 위장을 채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2025년 말 미국 내 주요 셰일 광구들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피크 셰일 논란이 터졌습니다. 미국으로선 다시 중동의 수도꼭지가 절실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누가 쥐고 있나요? 바로 이란과 그 배후 세력들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기름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과 손잡고 에너지 카르텔
카르텔을 형성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우리 기름을 사고 싶으면 달러 말고 다른 돈을 가져와라는 이란의 외침은 미국 경제의 심장인 페트로달러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란이라는 말 안 듣는 중간 관리자를 제거하고 중동의 에너지 흐름을 다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2026년의 공격은 단순히 핵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향후 50년의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거인의 강수였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건 이스라엘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담장 너머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저격수와 같죠.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최첨단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본토로 날아온 무인기만 수천 대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아이언돔 같은 방어망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앉아서 죽느니 먼저 가서 숨통을 끊겠다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결단이 미국의 전략과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에서 이란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이란의 돈줄인 정유시설과 주요 항구까지 타격 범위에 넣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룰을 바꾼 겁니다. 상대방의 무기만 뺏는 게 아니라 아예 밥그릇을 깨버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이 강경한 태도는 주변 아랍 국가들조차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서슬퍼른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는 순간입니다. 이란이 반격하도록 꺼낸 호르무즈 해협 폐쇄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은 곳은 30km 남짓입니다. 이란은 이곳에 수천 개의 기뢰를 뿌리고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우리 배가 못 지나가면 전 세계 그 어떤 유조선도 못 지나간다는 논리죠. 2026년 3월 현재 해상보험료는 500% 이상 폭등했고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곧바로 물가 쇼크로 이어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비료, 섬유 등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공산품 가격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아침에 먹은 샐러드의 운송비가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전쟁 그 자체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 세계 증시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며 금융 시스템 전반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압도할지 몰라도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전 세계 여론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만들려는 계산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교한 타격, 그리고 이란의 처절한 경계 보복,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제3의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동의 모래바람 너머에서 숨죽이며 기회를 엿보는 또 다른 거인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이 단순히 종전이 아니라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징후들 말이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행보를 추적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의 전쟁이었다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인들의 수싸움입니다. 2026년의 봄이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된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을 타격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 숨을 죽이며 미소 짓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란은 이들에게 단순한 우방을 넘어 미국의 패권을 견제할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으니까요. 2026년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지루한 소모전 속에서 중동의 화염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과 미국의 군사자산이 중동으로 쏠리는 순간 유럽 전선의 압박이 느슨해지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이미 비밀리에 이란의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 S-400의 개량형을 공급했다는 첩보가 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의 행보입니다. 중국은 석유의 최대 고객이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이란을 압박할 때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함대를 파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을 돕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정한 규칙대로는 더 이상 놀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결국 이 전쟁은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대 이란의 싸움을 넘어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연대가 맞붙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테헤란 상공에서 터진 미사일은 사실상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시장은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로 접어드는 지금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선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싼 값의 에너지를 쓰고 싼 값의 물건을 나르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그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중동을 거치지 않는 더 길고 비싼 항로를 택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영수증에 찍히는 숫자를 바꿉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가 쓰던 무료 쿠폰이 갑자기 유료로 전환된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이로 인해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죠. 이란 전쟁은 단순히 중동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지갑을 털어가는 거대한 세금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설사 오늘 당장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이정의 저물가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권력이고 무기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통찰이 있습니다. 1953년의 쿠데타부터 1979년의 혁명까지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목격했지만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원시적입니다. 미국은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하고, 이란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생존을 외칩니다. 모두가 각자의 정의를 말하지만 그 정의들이 충돌한 자리에는 오직 무너진 건물과 비명 지르는 아이들, 그리고 파탄난 서민 경제만 남았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아마도 어느 한쪽의 완전한 멸망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 타협하고 누군가 뒷걸음질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연결된 세계의 취약상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분노가 전 지구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과연 그 다음 전쟁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6년 중동의 불길은 우리를 묻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평화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중동의 화약고가 터진 진짜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 이제 조금은 선명해지셨나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저희 채널의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보이지 않는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긴박한 지식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경제만담꾼이었습니다.